어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렇다 할 아무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관한 얘기가 없자 드디어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다. 그래 다음 주면은 이제 언제냐? 다음 주 초냐? 다음 주 후반이냐? 뭐 3월 28일 콕 찍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가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이재명 항소심 선고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경우에 전국이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니 윤 대통령 선고는 4월 초다. 지금 그런 얘기가 갑자기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외신 기자들한테 네. 내일 예. 21일 오전 10시까지 예. 그 취재를 원하는 사람은 등록을 해라. 아, 예, 예.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네. 박사 1인 뭐 카메라 뭐 사진 기자 카메라 네. 그다음에 그 취재 기자 네. 그다음에 그 영상 하는 네, 사람들 네, 이렇게 네. 각사별로 해라라고 네. 이렇게 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까지 뒤로 옮길 거면 온 금요일까지 해달라고 안 하죠. 내일까지 해달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 그러면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구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선별 작업 하겠죠. 그래서 네. 각사에다 통보를 해줄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가 아마 다음 주가 결정적인 한 주가 되겠구나. 아, 그럼 다음 주 어떻게 해요? 다음 주 다음 주- 뒤집어지는 겁니까 세상이? 세상이 뭐 그 언제 하든 하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그냥 마냥 끌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과 제1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한꺼번에 사법 심판을 받는 경우 예전에 보신 적 한 있어요?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아, 정말 한 번도 없죠. 네. 이건 뭐 사상 초유의 한 주간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우리 정치가 여기에 빚어지는 이 충격파를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이고 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길거리에서 찬탄 반탄해서 연일 시위대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경제는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맞습니다. 민감국가 규정이니 뭐니 그거를 뭐 2달 동안 알았느냐 몰랐느냐 도대체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네. 다들 넋이 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한 번 뒤집어지면 다음 이게 주에 한번 또 뒤집어지겠죠. 예. 이게 어쨌든 그러면 근데 거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끼리 뭐 충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외적인 신인도 또 국제적인 톱뉴스가 될 텐데 CNN 기자들도 아마 그 생중계하러 네, 크루가 맞아요. 다 나와 있을 다 있을 겁니다. 겁니다. 다 있을 네, 겁니다. 다 있을 아마 겁니다. 예, 뭐 당연히. 미국 방송, 유럽 방송, 일본 방송, 중국 방송 다 아마 카메라하고 기자들 다 동원돼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뭐 네. 있으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르완다 내전 벌어졌을 때 기자들 파견되는 거, 어머나. 보스니아 사태 났을 때 우리 가는 거, 예, 예. 뭐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뭐 휴전 협정 뭐 네, 그게 맞습니다. 결렬됐는데 예. 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이제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다음 주는 이거보다 세계적으로 그 더 중요한 그런 사건 뉴스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터지기 전에는 예. 적어도 대한민국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K-팝의 나라 아니야 거기 K-컬처, K-시네마, K-푸드 뭐 온갖 K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예. 야, 그 나라에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또 언론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I love travel 그러니까 뭐 그 갈등이 있는 곳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지금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이 무슨 옛날에 올림픽 할 때라든가 월드컵 할 때라든가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88 올림픽 때 그 외국 애들이 와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었고 2002년도 월드컵 때 와우 저는 외국인 중에서 그때 응원 왔다가 여기 아예 이민 온 사람도 봤어요. 예. 네, 영국 사람 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이제 이번에는 정 그 20몇 년 만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여기서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것들이 이 보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절마 1-20년 뒤로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아마 여기 방송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이 정치인 책임 아닙니까? 김종욱 그러니까 의원처럼. 정치인 책임인데 그래서 네.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OECD 국가 지금 그 대한민국 그 12위 경제대국에서 선진국에서 비상계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과거 일 너무 따지지 마. 저도 알았습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와 별도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2월 4일에 한 번 했고 3월 11일에 한 번 했고 지금 2번 신청을 했어요. 그 위헌 심판 청구의 내용은 뭐냐면요. 허위 사실 공표로 정치인을 단죄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 따라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 조문이라고 봐서 이걸 위헌 심판을 인용해 주시면 이제 이걸 삭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니 헌법재판연구원이 말이죠. 헌법재판소 그 기구 중에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논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현재의 법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르고 있는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노래에 박수를 친 듯한 이런 일을 했어요. 이 헌재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이잖아요. 네. 판사들이 가서 이제 그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네. 뭐 마치 그 대법원의 재판연구원들처럼 네.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오비락인지 아니면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좀 건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잘못 나타면 이분이 뭐 그런 거 없는데 자기는 네. 그냥 학술적인 측면에서 썼는데 그걸 네. 연결시키는 게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허위사실 공표가 너무 광범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본인 걸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면 미리 준비를 해서 그거를 고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자기가 해당됐는데 내 거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그래 천하의 자기 재판은 할 수 없는 아니,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오늘 중앙일보 거죠. 칼럼도 누가 그런 거 쓰셨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도 그리고 내용이나 질면에 있는 건데 저는 아니 자기 형 그 정신병원에다 보낸 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 공표로 된 거고. 그 김문기 씨 나는 전혀 모른다. 백현동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이고 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그걸 의해서 이거 안 되라고 기각이 됐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민주당 패널한테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거 헌법적 권리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비상계엄도 헌법적 권리죠. 모든 게 다 헌법적 권리지. 그게 도대체가 그래서 이 말과 저 말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차 제가 저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바 표현의 자유에는 거짓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 이제 탄핵 심판 뭐 절차를 밟겠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번 저 다음 주에 헌재에서 만약 탄핵 기각이 나올 경우에 그거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 마흔역이 헌재 결정으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이 나왔으니 이번 이 헌재의 결정은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다. 물론 인용이 나왔으면 환영한다고 하겠지만 만약 그게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봐라. 헌재가 스스로를 부인했다. 마흔역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해놓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을 내려서 이걸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니
이것은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명분 쌓기가 아니냐. 그런 명분은 안 쌓아질 것 같은데. 그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뭐 6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6명으로 판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8명이 했으니까 네. 뭐 9명이 다 안 채워졌다 하더라도 네. 9명이 채워지면 또 변론을 다시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별로 먹힐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네. 다른 것보다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몸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 그건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웃긴 게 이제는 좀 웃음이 나오면 전 처음에는 웃음도 안 나왔어요. 너무나 섬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왜 우리 그 깡패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원래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후 맥락을 다 떼고 얘기하면은 멀리 유학 가는 자식한테 부모님이 애야 부디 몸 조심하거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듣고 보면은.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 이거는. 들으면서 네. 우리가 MDMK라고 그러잖아요. 네. Most Dangerous Man in Korea. 가장 위험한 사람. MDMK. 네, MDMK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야 진짜 그 얘기가 맞구나. 진짜 위험한 사람이구나.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야당 대표가 그것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자기들이 탄핵을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그 지금 대대행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직권남용 혐의로 다 체포할 수 있으니까 몸 조심하라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지금 야당 대표니까 저 정도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아마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도대체 고개나 들고 살 수 있겠어요? 겁나서?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 어쨌든 권한 대행인데 권한 대행도 이것도 법률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권한 대행도 내가 보기엔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면 소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권남용이니까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또 법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그거, 네. 야, 이거는 네. 말이 되나? 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두 분이 다 탄핵 그 심판을 받고 있어서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무나한테 가서 체포할 수 있으니까 몸 조심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아니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탄조끼 딱 입고 본 다음에 나와서 근데 그것도 진짜 웃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방탄조끼 안에다 입고 그 위에 겉옷을 맞습니다. 걸쳐 입어요. 뭐 모르게 안 그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근데 그거는 네. 나 방탄조끼 입었거든. 이거 딱 보여주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옷 앞서 풀어놓고. 딱 풀어놓고 이것이 방탄조끼다. This is 방탄조끼.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보면서 네. 야 남한테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는 몸 조심하라고 네.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네. 본인은 몸 조심을 하다 못해 방탄조끼까지 입고 지난 1월 달에는요. 최고위원 회의할 때 김병주 최고가 방검복을 들고 나왔어요. 하얀색. 그 사진 아마 있을 겁니다. 방검 방검복. 칼 예, 찌르는 칼. 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입고 다니시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게 또 사진에 다 나왔었거든요. 아니 오늘 점심에 예.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왔는데 네. 공교롭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식당에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서로 예. 저는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예. 뭐가 우르르 나가는데 아, 네. 계속 그 전에도 경호하는 뭐 등치 좋은 친구들이 네. 까마귀 입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아니 대통령 오셨나? 이게 누가 왔길래? 아니 총리가 와도 이렇게 안 하는데 네, 이게 네, 네. 뭐지 하고 계속 네, 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쫙 나가는데 우르르 나가시더라고요. 네. 내가 아주 대통령 되셨네. 아 참 말이 나왔으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지금 그 활동 구역이 제한돼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뭐 법률적으로 아니 잘 탄핵됐다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주가 제한되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그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뭐 여기저기 그 경호 어쨌든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경호차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법적인 것만 네, 여쭤보는 그건 잘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경호차가 움직여야 되고 뭐 다른 그런 사람들도 경우에? 다 좀 불편할 텐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도의상 그냥 본인이 하지 않으실 하지 뿐인데. 않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심 선고인데 그 피고인 의견서라는 걸 계속해서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열 몇 번째를 내고 물론
검찰도 같이 질세라 그렇죠. 뭐 비슷한 숫자의 의견서를 내고 있는데 그걸 내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뭐 압박을 가하는 거죠 법조 저 재판부에. 아니 최종적으로 변론이 끝났으면 할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뭐- 최종 진술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그거- 뒤로도 열 몇 번을 계속 내고 있는 건 그건 압박 수단인 거죠. 압박 재판부를 수단. 압박한다.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고 예. 동시에 재판부에게 뭔가 근거를 만약에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면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걸 내는 게 아닌가. 그거 잘못 내면은 오히려 또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글쎄 저는 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실제로 재판장에서 그런 것들이 뭐 전직 판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면 좀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언론 미투입니다. 예, 미투. 예. 네. 언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좀 알죠. 어찌 됐든 이제 김종국 최고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으로 거의 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초입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참. 나라가 뒤집힐 텐데 그러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시대 저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아 이게 2020년대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아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이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엄동소란에 나와서 이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아우성 치다가 참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뭐 악마화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도약을 해야 될 판인데 그동안에 쌓아놓던 것들을 통해서 도약을 해야 될 판인데 도약이 아니라 이거 거꾸로 지금 고꾸라지게 생겼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진짜 좀 괴로워요. 이번 사태의 뒤끝은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희망하기는 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빨리 그 결정에 모두가 승복하자. 네. 그리고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될 최소해서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를 빨리 밝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저 때문에 국가가 3달 동안이나 이렇게 완전히 제가 내린 비상계엄 때문에 이렇게 두 쪽이 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물러나겠습니다라는 걸 하셔야 돼요.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하겠다. 만약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이 계속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길거리에서 또 이 성난 군중들을 또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또 비상계엄을 내려서 그럼 뭐 그 진짜로 충돌을 유도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본인도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정을 제시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 되겠다는 일정이 주어지면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만약 대통령이 복귀를 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강력하게 비판하겠죠. 강력하게 비판하고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끝나겠습니까? 아닐 아니면은 것 같아요. 지지자들 또 선동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 안 할 때도 길거리 나와서 맨날 시위했잖아요. 주말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비판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